박PD의 픽. 국내 대표 여행 숙박 플랫폼 야놀자가 웬일인지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인원을 뽑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야놀자가 작년에 인터파크를 인수한 후 거액을 들여서 톱 스타인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졌고 급기야 구조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코리아는 이날 사내 메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4개월치 급여 일시 지급 또는 유급 휴가 석 달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야놀자 상반기 실적이 매우 나빠졌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빠졌나요? 네, 매출은 3,220억, 작년 동기 대비 33%가 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꽤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대신에 손실입니다. 그것도 284억.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던 자회사의 부진이 컸다. 이러한 평가인데 숙박업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 자회사인 야놀자 클라우드가 마이너스 150억. 그리고 인터파크 트리플 얘가 207억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아니 왜 이렇게 손실이 크대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를 집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 R&D 비용 이런 걸 많이 써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야놀자만의 일이 아니죠.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많이 힘들다면서요. 한때 뭐 직방, 다방 이러면서 TV를 켤 때마다 광고를 했었던 기업이죠. 프롭테크, 부동산 첨단 기술이다 해가지고 프롭테크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들 프롭테크 플랫폼들도 역시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의 대표격인 직방, 작년 371억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매출은 883억, 전년 대비 58%가 늘었지만 영업 적자가 2021년 82억에서 229억으로 거의 4배나 늘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제브리핑과의 이별이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아하, 중요한 이유가 있었군요. 예, 직방과 경불진 한때는 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관계였는데 이 경불진과 작별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물론 2022년 직방의 판매비와 관례비, 그러니까 판관비가 929억으로 전년 대비 63%나 늘었고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직원 급여 234억인데 전년 104억 원 대비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신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작년 7월 삼성 SDS 홈 IoT 사물인터넷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광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직방. 근데 월패드와 디지털 도어락과 같은 스마트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삼성 SDS 홈 IoT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인수 이후에 해당 영역에서 매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글쎄요. 스마트홈 영역에서 과연 흑자를 낼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사인 다방은 어떻습니까? 다방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다방은 차이가 있다면 파이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들은 적게 벌고 적게 먹자, 이런 컨셉으로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플러스 10억 원. 그 전년도에는 8억 적자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죠. 다만 파이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매출액이 231억, 전년 246억보다 오히려 6%가 감소했습니다. 와, 물론 다른 회사들은 적자를 볼지언정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다방은 오히려 외형이 줄었다는 겁니다. 마냥 좋게만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른 플랫폼 기업들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리디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썼더라고요. 오호. K-웹툰 열풍 속에 노블코믹스, 영상화, 이런 IP 사업 확장이 결실을 보고 있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2,210억, 14년 연속 성장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영업 손실이 360억입니다. 아이고, 너무 큰데요? 그쵸? 그럼 그 전년도에는 플러스였느냐? 마이너스 191억. 그러니까 리디 같은 경우는 200억, 360억 이렇게 계속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2배 가까운 적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디는 작년 2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처 등으로부터 1,2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즉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최초로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이 매년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쿠팡을 따라하는 건가요? 앞서 소개드린 기업들의 공통점, 플랫폼이라는 거죠. 즉, 내 물건이나 내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나 남의 서비스를 잘 팔리게 돕는 기업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용어 여전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나 복덕방을 생각하시면 쉽죠. 내 물건, 내 아파트는 아니지만 더 잘 팔리게 돕는 원조 플랫폼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거간꾼. 거간꾼이 바로 플랫폼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스마트폰 대중화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됐고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끝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각과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중간에서 손쉽게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진료 예약. 그런데 여기에 언제부턴가 구세주가 등장을 했죠. 바로 똑딱입니다. 똑딱 써보신 분들은 이 앱의 장점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소아과 문 열기 전에 줄을 서야 됩니다. 아니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놓고 집에 와서 얼른 밥이라도 빨리 떠먹고 내 순서가 될 쯤 됐을 때 후딱 아이와 함께 소아과에 갔었더랬죠. 근데 똑딱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수고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얘는 앱으로 예약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서비스 형태가 바뀌었다면서요. 9월부터 서비스를 멤버십 전용으로 바꿨는데
멤버십이라는 얘기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월 1,000원 혹은 연 10,000원. 물론 월 1,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그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유료화를 한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단 말이죠. 똑딱 운영사 비브로스 측은 작년 적자만 70억, 80억이다. 적자폭을 줄이고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도 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멤버십 제도라고 판단을 했다라면서 유료화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줄어드는 소아과, 그리고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는 소아과 의사, 앤드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똑딱의 미래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료화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현재 기준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 어때라는 앱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기 어때 이야기를 하는 건 야놀자의 라이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어때도 야놀자처럼 똥볼을 차고 있을까 궁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더라고요.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앱을 쓰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더라. 작년 1월 303만 명에서 지난달 392만 명, 20개월 사이에 90만 명이 늘었습니다. 야놀자가 부동의 1위였는데 격차가 66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19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 어때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거니 추측이 가능한데 그 추측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어때의 올 상반기 매출은 1,574억, 영업이익이 182억,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영업이익은 무려 80%가 늘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결산을 할 때 영업이익이 500억 원은 무난할 것 같아요. 오호.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여기 어때는 야놀자와는 다르게 갔다는 겁니다. 즉, 야놀자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면 여기 어때가 왜 잘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에이, 박 PD, 플랫폼 기업 다 망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오늘자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잘 나가는 여기 어때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 사실상 끝났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여기 어때처럼 드물게 돈을 버는 기업도 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하자는 거고, 즉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해왔던 행태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모든 신사업이 옥석가리기란 여러 가지 방향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돼서 몇몇 기업들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야놀자가요, 손정희 아재로부터 2조 원을 땡기면서 한때는 데카콘으로
부상을 합니다. 데카콘, 벤처인데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말하죠. 유니콘보다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코스닥도 아닌 무려 나스닥을 운운했죠. 하지만 지금은 국내 상장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에 이용자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누가 상장을 반기겠습니까? 상장을 하면 주가가 유지는 될까요? 허파의 바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허파의 바람이 들어간 첫 번째 행보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인터파크를 인수하며 많은 돈을 썼고 이참에 우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제껴보자, 해외여행 1등 플랫폼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겁니다. 야놀자가 상반기에 쓴 광고 선전비 218억이라고, 요게 작년에 2배입니다. 전지현 모델료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됐겠죠? 그런데 오히려 해외여행 1등은 고사하고 적자만 2배로 늘었고 이용자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얘들 가자! 제가 만약에 야놀자 대표였다면 전지현을 갔을 거예요. 가자! 그러겠네요. 요즘 지구 오락실인가요? 이렇게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퀴즈도 풀고 먹방도 하는 그런 소속기가 만든 예능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을 좋은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모델들을 정규에서 쓰더라고요. 이수진 총괄 대표의 매력적인 스토리로 감동을 준 기업입니다. 공고를 나와서 모텔 청소를 하다가 모텔에 오래 있다 보니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모텔 비즈니스를 발견을 해서 오늘에 이르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졸 신화의 새로운 대표 모델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그를 돕고 있는 주요 임원들,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죄다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입니다. 물론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보다 전문적인 경영인들을 영입을 해서 깊이 있게 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제가 전공을 살펴보니까 이과 계열이에요. 그것도 화학, 생물학,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앉혀놨습니다. 이수진 대표 자신에게 부족한 학벌을, 이미지를 이들로부터 빌려온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야놀자가 성공한 건 학벌이 아니라 이수진 대표의 패기와 안목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수진 대표가 생각을 바꾸고 경영학과 출신인 박 PD 같은 사람을 대표로 앉혀야 되는데 말이죠. 야놀자에 가서도 경불진 녹음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그 제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 엄청 화려한 플랫폼 비즈니스. 하지만 실상은 이처럼 엉터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적을 내려면, 플러스를 기록하려면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기 거 가지고 하는 사업체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정신을 더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겉멋을 쫓지 않고 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더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겉멋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아마존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존과 쿠팡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갔다는 거. 이 사실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